기아자동차 더뉴 뮤닝입니다. 풀체인지에 앞서서 앞뒤 디자인 그리고 실내의 편의사항을 대거 개선했는데요. 상품성 개선 측면으로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고요. 또 풀체인지로 보기에는 셰시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에 있어서 기아자동차의 추후에 나올 차량들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이 어떤 디자인을 추구할지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감하고 공격적인 DRL과 헤드램프의 구성은 전면에서는 언뜻 경차 이미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약간 측면으로 꺾어져서 보면 앙증맞고 귀여운 셰시가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쪽에 날카롭고 좀 담대해 보이는 듯한 느낌의 헤드램프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네요. 키 언락을 하게 되면 별도의 세리머니는 없고요. 앞쪽에 DRL과 전조등이 밝게 빛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실내등은 일반 벌브 타입인데요. 경차들이 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실내등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요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빠지는 게 없고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입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적당하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초점이 잘 맞으면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전조등은 하향등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반단계씩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는 0에서 3까지 있는데 이 다이얼을 돌려보면은 6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반단계씩 이렇게 낮추고 있거든요. 낮춰보고 가장 낮은 단계고요. 또 반레벨씩 올려볼게요. 그래서 가장 높은 레벨로 올린 상태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분명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DRL은 낮에 봐도 그렇지만 밤에 보면 그 존재감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잔상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진 않고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는데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나 이 광원의 폭보다도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살짝 아쉬운 점은 이런 데에 잔상 같은 것들이 워낙에 이 DRL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는 LED 구성인데요. 방향지시등과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직렬 3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998cc고요. 최고 출력은 76마력, 토크는 9.7kg/S입니다. 전륜구동이고 4단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경차지만 차량 크기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제법 확보가 되어 있는 편에 속하고요. 뒤쪽 오버행이 짧아서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돌격형 약간 좀 스포티한 쐐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도심주행에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휠 디자인도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 포인트들을 잘 담고 있네요. 휠은 16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195, 45, 16입니다. 별도의 사이드 스커트는 붙이지 않고요. 차체를 그냥 매끈하게 바디 컬러랑 같이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안쪽에서 레버를 잡아 당겨야 되고요. 운전석 안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데 이 주유구 커버도 외부에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테일램프를 중심으로 디자인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글쎄요, 테일램프랑 범퍼의 디자인이 차량 후면부를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다른 이미지도 연상이 될 정도로 참 잘한 것 같아요. 경차지만 절대 작아 보이지 않고요. 수평과 수직을 적절하게 활용한 신규 적용된 테일램프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범퍼도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고 디퓨저는 깔끔하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만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작동 스위치는 이 안쪽에 있고요. 가만히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차량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좁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을 이렇게 들어보면 스티로폴 같은 걸로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도 공간이 조금 있고요. 펑크 스리킷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패드도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넬 자체가 두툼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래쪽에 패드도 조금 더 두꺼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깊이 있게 공간 다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 정도 공간 활용이다라고 하면 글쎄요, 마트 장복이라든가 웬만한 짐 같은 것들은 보관하실 때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진 않아요. 실내등은 조수석 뒤쪽이 아닌 운전석 뒤쪽으로만 일반 벌브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는 6대4로 분할이 되는데요. 뒤쪽에서 접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물론 이제 공간이 좁아서 뒤에서 이렇게 레버를 들어 올려도 되지만, 접을 때는 이렇게 뒷문을 열고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됩니다.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공간입니다. 큰 짐 같은 것들 싣고 나르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바닥 깊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보다는 제법 큰 짐들을 싣고 나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보고요. 스마트 키는 최근에 시승했던 EV9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위치해 있고요. 이 기능을 누르면 기아 엠블럼에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없고 앞쪽에만 버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크기를 감안해보면 도어가 제법 두툼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 이렇게 막 가볍고 불안한 느낌도 아닙니다. 실내는 회색이나 블랙 원톤으로 밋밋하게 가지 않고 그린 컬러가 아주 멋스럽게 잘 어우러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보기에도 괜찮고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은 안 갈 것 같습니다.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매포켓 크기 적절하고요. 이 레버 잡아당기면 주유구 커버를 열 수가 있죠. 시트는 보기보다 편안했고요. 안장보다는 저는 등받이가 제 체형에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의 크기나 쿠션감 같은 것들도 부족함은 없고요. 썬루프는 일반형인데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유리 면적이 제법 큰 편에 속하죠.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가 널쩍하니 각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조사각 조절도 가능하고요. 타이어 공기압 세팅하는 기능,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렇게 세로형으로 이 에어벤트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상위 모델에 적용이 되는 K3 정도에 적용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경차에서는 이 정도면 저는 아주 준수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3기통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부드럽습니다. 방향지 시승 소리도 들려보고요. 클러스터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죠. 기본 기능 같은 것들이나 메뉴 구성은 워낙에 기아자동차가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음성 인식도 가능하죠.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차량 크기 감안해보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도 해상도 나쁘지 않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용하기 편리했고,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기아페이 같은 것도 되네요. 후속 추침 모드도 지원을 해주고, 컨텐츠는 제법 구성이 괜찮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에 큼직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에어벤트의 위치도 편리합니다.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다이얼하고 버튼이 혼합되어 있고, 가운데에서 직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승 차량에는 빠져 있고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위쪽에 거치시키고 아래쪽에 조금 다양한 수납물들 보관할 수가 있고요.
USB는 A타입, C타입 단자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은 깔끔하게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접어놔서 공간 전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했고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밀조밀하게 스위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열선, 통풍, 운전석은 열선하고 통풍 각각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의 열선, 그리고 조수석은 열선만 2단으로 조절됩니다. 기어 노브는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요. 이 게이트 방식이라서 되게 직관적이에요. 최근에는 뭐 컬럼에 고정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 버튼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좀 클래식한 느낌의 기어 노브가 좋더라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타입인데 간만에 보죠.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많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안쪽에 공간도 깊이가 제법 있어서 크기에 비해서는 깊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이렇게 좀 풍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조금 천천히 떨어지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경차라고는 하지만은요, 공간은 되게 넓게 확보 잘 돼 있고요. 선바이저 크기가 되게 큼직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울에 별도의 커버는 없지만 거울 크기도 큼직하게 잘 확보해 놨고요. 썬루프는 작동시켜보면 인슬라이딩 방식, 아웃슬라이딩이었으면 조금 더 공간 확보 유리했을 것 같은데 인슬라이딩 방식이고요. 실내등은 LED가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두툼하고 요 우레탄,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선바이저 안쪽은 조수석보다 운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도 되어 있고요. LED는 아니지만 조명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좌우측하고 가운데도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울의 크기도 좋고 조명도 꽤 근사합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디자인은 앞쪽과 같은 형태고, 여기에 매포켓은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바닥이 깊이도 있고 평평하기 때문에 발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인 남성 두 분이 앉게 되면 무릎 공간은 많이 여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ISO 픽스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도 가운데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 놨습니다. 물론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별도로 되지 않고요. 승하차 할 때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무릎 공간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란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가운데에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챙겨놨습니다. 성인 남성이 앉아도 이 헤드룸 공간이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2명까지만입니다. 3분이 앉기에는 가운데에 앉으신 분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전자식으로 클러스터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신차라는 느낌 다가오고요. 스티어링 휠이 동급 대비 좀 고급감을 갖추고 있고 스포티한 느낌들, 마감 같은 것도 참 좋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닝이 분명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을 해보면 하체가 생각보다 되게 짱짱하고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좋습니다. 앞쪽에 맥퍼슨 스트로,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이라서 다소 좀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 튄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지 않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도 마무리, 뒤쪽에서 마무리가 이렇게 탕탕 튄다라기보다는 짱짱하고 좀 탄탄하게 잘 받쳐줍니다.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은데요. 연비는 도심에서든 고속도로든 복합이든 모두 다 가볍게 두 자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복합 기준으로 14.7km고요. 도심에서는 13.5, 고속도로에서는 16.2, 16.3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100% 도심 주행만 하더라도 아무리 안 나와도 12km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이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14km대의 연비는 생각보다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날이 조금 더운 것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에어컨을 계속 세게 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연비를 보면 12.1에서 12.3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이들링 시에 엔진의 회전 질감이 거칠다는 느낌보다는 4기통보다는 아무래도 3기통이다 보니까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약간 애매하고요. 4기통이 아닌 뭐 저배기량이긴 합니다만 3기통이기 때문에 오는 구조적인 특성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심해서 기동성이나 순발력 같은 것들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터보 엔진이었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덜 답답하게 탈 것 같은데 일반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배기량이 낮을수록 터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는 터보 엔진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차가 출발을 했을 때 이렇게 전방의 차량이 출발했다고 표시가 되는 등 아주 적극적인 에이다스를 갖추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오토홀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 또는 뭐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심할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정체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차가 그런 것 같아요.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발력이나 기동성에서 터보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것들도 잘 달래집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일반적인 주행이라고 하면 답답해서 못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으로 옵션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통풍 시트. 더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운전석만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2단으로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가 있고요. 안장이나 등받이 모두 성능 나쁘지 않았습니다. 썬루프도 물론 가능하고 하여튼 옵션에 있어서는 경차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품성 측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핸들링의 반응도 적당히 많이 막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가벼움은 아니고요. 약간의 텐션 같은 것도 주면서 도타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괜찮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구성은 없고요. 1.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도나 도심 주행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요. 글쎄 경차임을 감안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속도로에서 이 킥다운 같은 거에서 조금 속도를 내려고 하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고 속도는 실제 보면은 150에서 151 정도까지 달릴 수가 있는데요. 1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요. 150 부근이 되면은 퓨얼컷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차는 조금 아쉬운 점이 셰시 강성이나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안정감 같은 경우는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려도 될 것 같은데 1.0 자연흡기 엔진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기아자동차에서 고려를 해서 1.0 자연흡기 엔진을 선택한 것 같긴 한데요. 터보 엔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로 1.0 3기통, 직렬 3기통 자연흡기 엔진은 76마력에 토크가 10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9.7, 9.6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도심이나 이 외곽보다는 고속도로를 좀 많이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꼭 시승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100에서 110 정도만 달려도 된다. 더 이상 뭐 속도 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데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이 시속 100에서 110까지 달리더라도 어떻게 도달하느냐도 고려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차량, 뭐 예를 들면 1500cc 준중형급 정도의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꽤나 인내가 필요하죠. 시속 100km까지도요. 100km는 약 2700rpm, 2700rpm에서 2800rpm 사이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조금 더 낮은 rpm에서 구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다만 직렬 3기통 1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의 4단 미션의 조합임을 감안을 해보면 또 많이 높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도심에서 느꼈던 짱짱하고 좀 다부진 하체의 느낌,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것들은 고속도로에서 주행 안정감으로 이어지고요. 셰시 강성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군다나 이 출력 부분이 조금 더 아쉽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같은 경우도 글쎄요,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에서는 적합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인 주행에서라고 하면 크게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있고요. 단계마다 비교적 균일하게 간격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서 조금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풍절음이나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 들어보면은요, 상대적으로 풍절음보다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이 16인치 휠 타이어 스펙인데요, 더뉴 모닝 모델들 중에서 라인업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의 휠 타이어로 장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승차감엔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부진 승차감을 아주 짱짱하게 잘 유지해주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타이어 사이즈가 작은 하위 트림에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그것도 상대적으로 이 노면 소음하고 풍절음하고 비교를 했을 때의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인연비 복합 기준으로 14.7km인데요. 고속도로에서는 16.3km인가요? 네, 16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최대 연비는 18.2km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차고요. 연비가 복합 연비나 도심 주행에서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하이브리드나 디젤 차량, 소형 차량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의 반응도 초반부터 부드럽고요. 또 담력을 꾸준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감안을 해보면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급가속 같은 거 해보면 아무래도 NA 엔진의 특성? 한계 같은 것들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요거보다 한 20-30% 정도만 힘을 더 내줬으면은 답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급가속을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기통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해도 이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은 꽤 다부집니다. 승차감도 다부졌지만 엔진의 회전 질감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배기음 같은 거는 그냥 밋밋하고 일반적인 수준이라서 딱히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고RPM으로 올라갈 때의 이 엔진의 회전 질감도 꽤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사용하기 편한 이 편의 장비 위주로 옵션 구성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ADAS라든가 실제 안전에 필요한 그런 장치들까지도 편의 장비뿐만 아니고 안전 장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상품성을 끌어올리는데 한몫 단단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부족함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1,600만 원이 넘어서죠. 1,500만 원이 개인적으로는 경차의 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가격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안전 및 편의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바깥쪽 거울에는 후측방 모니터링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는 아닙니다만 블라인드 스팟을 저렇게 주황색으로 삼각형으로 체크를 해주니까 사각지대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도 줄일 수가 있고요. 이 차가 시야가 또 괜찮아요. 시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안전 장비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가운데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고 차선 가운데로 잘 유지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안전운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주행 같은 거 할 때 조금 손목 풀고 이런 거 할 때 간헐적인 휴식을 취할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체 세팅이 다부지고요. 또 CC 강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링 같은 거 할 때에 버텨주는 느낌이 나쁘지 않고요. 지금 도로에 크랙이 조금 많이 가 있어서 썩 노면 상태가 좋진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올라오는 잔진동 같은 것들도 잘 견뎌줍니다.
생각보다 코너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크기도 그렇지만 이 파워트레인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도심 주행에 너무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4단 기어는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변속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저단에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단이 이 차량에는, 이 저배기량의 경차에는 더 잘 어울리는 구성이 아닌가 싶고요. 일부 경쟁 차량들의 경우에는 미션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었죠. 좀 튕긴다거나 이렇게 충격이 올라온다거나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더 뉴 모닝에서는 미션에 대한 반응 세팅 같은 것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요철이 있고 울렁울렁 하거든요, 노면이.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차가 출렁출렁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제가 반복해서 표현을 쓰는데 다부지게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승차감하고 서스펜션 세팅 부분은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네요. 네, 이상 기아 더 뉴 모닝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